네, 방금 보신 내용까지 해서 지금까지 모두 5분이 남궁현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5분 가운데 3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나머지 1분은 외국에 계셔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응원한다는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왔습니다. 자, 이분들이 용기를 내서 폭로에 나섰지만 여러 사정상 아직은 자세한 신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분들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목소리를 가리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분들이 겪은 피해 사실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달리 호칭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폭로하신 순서대로 이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왼쪽부터 A씨, B씨 그리고 C씨라고 저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3분이 오늘 이곳에 오시기 전까지는 서로 모르는 사이셨다고 들었는데 먼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신 A씨부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제가 썼던 내용이 다 사실 무근이다, 허위 사실이라고 하고 있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지금 화가 나 있고 저는 끝까지 사실을 밝히겠다라는 심정으로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앉아 계신 B씨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A씨의 글을 보고서 제가 예전에 당했던 거랑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며칠 뒤에 그게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고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분이 고소당하는 거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C씨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이유인데 분명히 저한테 성적인 일로 고통을 주었는데 그 일을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고소한다고 나와서 제가 진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나서면 고소를 취하하겠지. 너무 진실을 알고 있고 자기가 저한테 사죄까지 했고 다시는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죄를 짊어지고 산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면서 행보를 지켜봤는데 이제는 저한테 고소한다고 해서 이 싸움에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동해야 되겠다 소신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C씨에게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하신 걸 보면 과거 남궁현 씨로부터 성폭력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과거에는 남궁현 씨가 본인의 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태도를 바꿨다는 건가요? 네, 제가 그 안 좋은 2000년대에 일이 있은 다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을 때 사과를 했고 분명히 네가 성적인 부분으로 나한테 폭력을 저지른 거 내가 원하지 않은 건데 그 짓이 얼마나 나쁜 거고 그걸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킨 거 인정하냐고 했을 때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네, A씨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남궁현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셔서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이런 계속 이어지는 폭로가 나올 수 있었는데 당시 처음 글을 올리실 때 그 당시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글을 올릴까 말까 고민도 많이 하고 쓰면서도 많이 힘들었고 그때 기억을 회상한다는 게 근데 제가 지금 이 글을 올리지 않으면 정말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지만 그 글을 쓰고
올렸었어요. 혹시 그 글을 쓰고 말씀하신 대로 힘겨운 고민 끝에 그 글을 쓰고 또 폭로하고 나신 뒤에 좀 본인의 일상이나 주변에도 지금 달라진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올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지금 달라진 건 없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 사람이 사과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게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지금 너무 화가 나고 그런 상태여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남궁현 씨가 지금 이제 피해자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오히려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남궁현 씨의 반응을 들었을 때 처음에 어떤 기분이 좀 드셨는지요?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맨 오른쪽 앉아 계신 분께도 여쭙겠습니다. 남궁현 씨의 그런 반응에 처음에 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용서를 빌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를 고소할 수가 있는지 분노가 치밉니다. 그때 분명히 인정했으면서 그건 사실이고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미쳤다고 애도 있고 결혼도 해서 살고 있는 마당에 고소까지 한다고 그랬을 때 뛰어들었겠어요? 저는 진실을 얘기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는 나쁜 짓하고 성폭력으로 힘없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피해자가 당당하게 잘못을 얘기해서 다시는 가해자가 우습게 보는 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네,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신 A씨께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남궁현 씨에게 이런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도 아직 세상에 말을 하지 못한 분들이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저는 사실 제 글을 올리면서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정말로 실제 이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나 그때 정황들을 봤을 때 너무나 비슷한 수법이라는 걸 제가 알았고 그 연도가 지금 너무나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봐서는 분명히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분들께 분명히 더 있다고 믿으시는 그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아마 그분들도 저희를 보면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분들도 그때 당시에 잘못한 게 아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하시고 죄책감 갖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세 번째 어떻게 폭로를 하신 건데 방금 말씀하신 분과 비슷하게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소문으로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남궁현 씨랑 통화를 했을 때 사과 전화 받았을 때도 다시 이런 일 주변에 당했다는 애들 많던데 다시 그런 일 없게 가만히 안 있겠다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계속 당했다는 거라고 전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너무 오래돼서 저처럼 결혼을 하셨을 수도 있고 얼굴 나올까봐 익명 위험 감수해야 되니까 못 나서는 걸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지금 코너에 몰려서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응원해 주시고 이 사실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목격자라든가 아니 피해 경험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힘을 주시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싸움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요즘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폭로 이후에 2차 가해가 이어져서 또 다른 이제 상처를 주는 이제 2차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신데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신 여성분 혹시 주변에서 그 글을 올리신 이후에 어떤 응원과 격려가 있었는지 아니면 반대로 어떤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혹시 그런 2차 피해가 있었던 건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응원과 격려가 많아서 다행히 제가 그 글을 올리면서도 힘들었고 고소를 한다고 했을 때도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주변에서 응원과 위로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잘 싸우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씨씨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만약에 이제 저쪽 남궁현 씨 측에서 이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이쪽에서도 이제 대응을 하셔야 할 텐데 그때 그거 당시 상황을 또 이제 입증해야 하는 또 이제 부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A 씨께서 이제 올리신 글을 보면은 당시 이제 남궁현 씨와 함께 있었던 한 작가분이 계셨다고 그 당시 상황을 함께 보셨다는 분이 계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분과 그 이후에 좀 연락이 됐거나 그분이 이 이후에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것 이런 건 혹시 없었나요? 지금까지 제가 연락은 하지 않았고요. 그쪽에서도 오지 않았고 제가 미투글을 올리기 전에 그 작가에게 카톡을 했었어요. 네. 그 남 씨가 그때 옷을 벗으라고 했었는데 내가 안 벗었던 게 내 잘못이냐. 요즘 힘들어서 카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김 작가가 그때 이야기는 남 씨가 생략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남 씨와 다른 건으로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연락해줘서 고마워요라는 카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미투 글을 올렸고 그 이후에 사실 그 작가가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가장 오른쪽 앉아 계신 CC에게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왼쪽 여성분께 여쭙던 것과 같은 질문인데 이 글을 말씀하신 이후에 과거에 이런 성폭력을 당했던 사실을 말씀하신 이후에 주변으로부터 어떤 응원과 격려를 받았는지 아니면 또 2차 피해가 있었는지 또 응원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피해자라고 얘기하기보다 이 문제에 당당하게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 예민하고 제 상황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두렵고 제가 이 일이 많이 알려졌을 때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지만 저희 그래도 이 부분을 꼭 바로잡고 싶어서 나왔고요. 그 부분 가족한테 얘기했는데 아직 지지하지 못한다는 그렇지만 열심히 해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분 가족께 말씀을 하셨다는 게 어떤 제 가족이요. 아, 네. 자, 지금 남궁현 씨는 일단 이 피해 사실을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나서겠다라고 이미 말을 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제가 언론을 통해 접하기는 피해자분들이 연대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함께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가장 왼쪽에 계신 여성분께 여쭙겠습니다. 네, 그쪽에서 이제 고소를 한다고 해도 저희는 있었던 일이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거고 저희도 이제
변호사분과 또 이제 다른 연대해 주시는 단체분들과 함께 계속 싸울 예정입니다. 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맨 오른쪽 앉아 계신 여성분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대응 같은 거 없습니다. 저는 있는 사실 얘기했고 이 문제로 끝까지 말 바꾸지 않고 사실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고 나쁜 걸 나쁘다, 진실이 아닌 걸 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마음 있고 그 마음 굽히지 않고 소신 갖고 행동하는 것만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쭉 처음에 A 씨께서 이제 글을 올리신 뒤에 한 이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혹시 남궁현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차례대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왼쪽에 앉아 계신 여성분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가운데 앉아 계신 여성분도 남궁현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도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거예요. 억울한 피해자분들 거짓말장애로 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인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앉아 계신 여성분도 혹시 남궁현 씨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제가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와중에 남궁현 씨가 한 얘기는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라. 내가 너한테 더 발전되기 위해서 가르쳐준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행동이 결국엔 나쁜 행동으로 숨겨져 있던 본성이 나와서 사람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한 짓을 속죄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인정하세요. 나쁜 사람이라는 건 자신이 나쁘지 않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또다시 피해자를 짓밟는 행동 계속해서 하고 계시니 그건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른바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이제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 각계로 이제 정말 번져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커다란 흐름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꼭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거나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신 여성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아마 지금도 피해를 당하셨는데 밑으로 글을 올릴까 말까 저 사람들처럼 뭐 내가 고소되면 어떡하지 하고 아마 겁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당당하게 더 이상의 다른 사람들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나서 주셔서 그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운데 앉아 계신 여성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언론에 보도된 미투 가해자들은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
권력 구조가 있는 사회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더 이상 이 사회가 그런 걸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걸 이 기회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맨 오른쪽 앉아 계신 여성분도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침묵은 또 다른 방조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두려웠지만 침묵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와서 진실을 폭로하거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서 저는 행동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댓글이나 인터넷 보니까 저희들한테 지지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사회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구나, 잘 해결되고 나쁜 거짓은 오래가지 않겠구나, 이렇게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더 깨끗하고 모두가 존중받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투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세 분 힘든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 분들의 용기로 우리 세상은 아마 분명 조금이라도 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